안녕하세요. 21년째 주식 중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역사적인 5,000포인트를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제가 주식을 처음 할 때만 해도 2,000포인트도 꿈의 지수였지만 5,000이라니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단기간 상승한 시장에서 저의 배당주 종목을 냉정히 돌아봐야겠다는 경종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배당주 투자를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매력적으로 보였던 배당주들이 지금도 매력적인 주가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제가 이 채널을 처음 만들 때 내가 배당주를 투자하는 이유라는 영상을 처음으로 올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벌써 3년이란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때 매력적인 배당주 조건으로는 꾸준히 실적과 배당금을 주고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채 10년물 수익률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아야 한다라고 했었더라고요. 제가 주로 배당주를 투자하고 있는 금융주, 통신주, 독점주와 같은 기업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안정적인 사업 구조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꾸준한 실적과 배당을 주고 있지만, 제가 염려되는 단 하나, 최근 주가 상승 대비 배당금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자연스럽게 떨어졌었죠. 간단히 배당 수익률을 설명드리자면, 분모에는 현재 주가, 분자에는 예상 배당금이 바로 배당 수익률 식이고, 분모인 현재 주가가 올라가면 커지면 자연스럽게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는 구조이죠. 제가 ISA 계좌를 개설하고 가장 오래 보유적인 종목 하나금융지주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2022년 당시에 제가 모든 고배당주 중에 최고로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이 하나금융지주는 한 주당 수익이 EPS라고 하죠. 12,000원이었죠. 이 말은 이 주식 한 주가 1년에 12,000원의 수익을 번다라는 말이고요. 당시 주가가 3만원에 2022년에 거래가 되고 있었고, 그렇다고 배당금을 안 주고 그 돈을, 번 돈을, 즉 회사에 많이 남기는 것도 아니라 배당 수익률, 즉 이 말은 현재 주가 대비 7%의 배당금을 주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금융지주를 장기 매력적인 투자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하나금융지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2022년 1월 당시 주가가 43,000원에 130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네요. 현재 2026년 1월에는 주가는 2배가 넘는 10만 원이 넘었죠. 주가 상승을 하면 일부 매도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을 늘리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식을 모아가겠다라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하나금융지주 현재는 366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치 총 예상 배당금은 네이버에다 보시는 것과 같이 4,000원으로, 현재 주가 10만 1,000원을 예상 배당금 4,000원을 나누면은 3.96%라는 배당 수익률이 계산이 되는데요. 물론 최근 4년 동안 배당금이 꾸준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더 가파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2022년 당시보다 절반에 가깝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배당주를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매력적인지 비교를 해볼 것이 바로 한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간단히 확인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3.6%입니다. 제가 여기서 눈여겨보는 게 작년 초부터 이 국채 수익률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꾸준히 올랐습니다. 보시는 것 표와 같이 꾸준히 올랐죠. 이제는 3.6%를 넘겼다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제는 경각심을 가지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냉정하게 앞으로 주가 상승 여부와는 상관없이, 물론 주가가 상승하면은 시세차익 수익도 물론 있겠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 위험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금으로 5% 수익을 얻었더라도 주가가 10% 떨어진다면 5%가 결국 손해가 되는 건 배당주 투자자라면 잘 아실 내용이실 것입니다. 국채는 한국 정부가 안정적으로 1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예상되는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인 거죠. 물론 이자 변동이나 만기 전에 매매를 한다면 수익률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만기 보유를 가정한다면 확정적으로 얻게 되는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인 거죠. 당연히 안정적인 국채보다는 하락 위험이 있는 배당주에 높게 배당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작년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평균 6%대였고 국채 수익률은 평균 2%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는 국채 수익률은 3%대,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4%대로
그 차이가 좁혀졌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보유한 종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하나금융지주의 배당 수익률을 구한 것처럼 네이버증권에 있는 예상 배당금을 지금 현재 주가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적으로 4.42%를 기록하고 있죠. 제가 보유한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알려진 종목들이죠. 이런 고배당주의 상징과도 같은 종목들의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낮아져서 저의 기준으로는 2, 3년 전보다 매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새해 들어서 저의 보유 종목들도 코스피 5000 시대와 더불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주가 상승 시에 작은 수량을 분할 매도를 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죠. 자연스럽게 최근 주가 상승으로 현금 비중이 늘었죠. 그래서 그 비중이 30%를 무려 넘기게 되었는데요. 예전 같으면 현금 비중이 20%를 넘기면은 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싼 종목이나 앞으로 예상 실적이 좋아질 종목에 기계적인 매수를 하여서 주식 비중을 더 채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배당 수익률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인위적인 매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의 올해 예상 배당금 1,500만 원의 가장 중요한 1분기 배당금은 이런 이유로 현재는 많이 부족한데요. 목표 1분기 배당금은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상 배당금은 보시는 표와 같이 455만 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482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현대차 많이 올랐죠. 그리고 금융주도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 수량이 줄어들어서 30만 원의 배당금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물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교체 매매는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을 교체를 한다고 했었죠? 배당 기준일이 지난 종목을 앞으로 배당 기준일이 다가올 종목으로 교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맥쿼리 인프라가 그 대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맥쿼리 인프라가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가 반등을 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KTNG와 세 차례에 걸쳐서 각각 50만 원씩 교체 매매를 해서 배당금을 늘리기는 했으나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난 1월 10일보다는 많이 예상 배당금이 줄었습니다. 당분간은 배당금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늘리기보다는 배당 수익률과 3월 이후에 올해 예상 실적을 확인한 후에 전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예전처럼 무조건 배당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투자보다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투자를 하겠다는 그 말인 것이죠. 물론 배당주의 시장 환경은 지난 2, 3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최근 정부의 의지대로 우호적인 환경과 앞으로 개선이 예상되는 것은 맞지만 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니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 정도로만 저희 영상을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1월 말 배당주로 먹고 살기 지낸 상황을 공유하였고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변화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는 유연히 대응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쭉 많은 저의 영상을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